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될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옆 동네 금이나 채권 값은 고공행진 중이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감이 급감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부가 짓누르고 있는 서울 집값까지 반등하는 마당에 정말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족보 그래서 슬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쇼, 개미 탈출 프로젝트 W 출발합니다. 살까 말까 이 종목 MTNW 최용동 전문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 중심으로 들고 왔으니까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까 말까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확인해 보시죠. 효성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효성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분석에 힘입어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리포트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고실적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잘 둔 자회사 덕분에 실적 개선 기대감 있고 또 고배당주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한 주당 배당이 5,000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8만 원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사실 정말 주가가 많이 횡보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연 돌파하고 뚫어내는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 돌파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이겠죠. 8만 1,000원대를 좀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고 이 라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작년도 주가까지 지금 다 돌파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앞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자, YOY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자체를 100% 이상의 상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좀 급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겠지만 뭐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1개월에서 2개월여 가량 동안 좀 횡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좋게 평가를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상승 흐름들은 당연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반기뿐만 아니고 하반기까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효성이라는 지주사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이 지주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비상장사라고 할 수 있는 뭐 효성 TNS 같은 경우 뭐 실적 부분들이 뭐 거의 뭐 100% 이상의 성장세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화학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소재 부분들에 대한 하향 가격 안정화겠죠. 그러니까 원자재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뭐 경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앞서 언급드렸던 뭐 자회사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뭐 이익세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효성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배당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주게 되면 항상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수익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상향들 그리고 이제 실적을 기인한 배당 수익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의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대량 거래량이 지금 수반되면서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포트 아웃에 대한 의견보다는 최종적으로 포트 인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잘 둔 효자 회사 덕분에 기대감 유효하네요. 포트 인 찍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기획입니다. 앞서 살펴본 종목은 기대감으로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제일기획 잘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포트 아웃 해볼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실적은 사실 잘 나왔어요. 범접 불가한 실적이다라고 하면서 14개 분기 연속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말이죠.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뉴스에 팔았어야 했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영동 팀장님, 포트 아웃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기획 앞서 효성이라는 종목 자체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워낙 또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실적 시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는 게, 실적을 이미 선반영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차익 매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제일기획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는 뭐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실적 발표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장기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뭐 자회사뿐만 아니고 타회사 쪽에서에 대한 광고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 자체는 상당 부분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디지털 쪽에 대한 광고 시장들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이 뭐 크게 뭐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뭐 소강사적으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에 대한 노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광고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2분기 실적으로 인한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다 거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투자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포트 인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장대 음봉에서 저점에서 잡겠다는 욕심보다는 양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세를 하향 이탈시켰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집중 고점이겠죠. 1차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됐었던 가격 자체가 한 26만 원대 부근이고요. 그리고 60일선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한 26만 원대 초반대 오게 되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서, 지금 가격대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포트 인에 대한 의견보다는 포트 아웃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 26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그때서부터 차분하게 좀 관심을 다시 한번 재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덜 때인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왜 사람이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 선물을 주면 반전 매력이 생기잖아요. 이 LG 이노텍이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2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 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고부가 기판 소재 선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북미 고객 신모델을 역시나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기대감 머금고 V자 반등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LG이노텍 오늘 2%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6월 달에 고점 부근을 좀 돌파를 시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시장에서에 대한 에너지가 좀 분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서 언급하셨듯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뭐 주가에 다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면서 실적 개선을 진행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의 플래그십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의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제 정체로 인해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각 사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 자체가 카메라 모델에 대한 수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신모델에 국한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고 보급급 모델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 자체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LG 이노텍이 생산해주고 있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좀 급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기판 소재,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그리고 테이프 서브레이트 그리고
포터 마스크라든지 고부가 가치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까지 좀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하반기에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1분기는 그런 대로 잘 버텼지만 2분기 실적 들어서서 다소 조금 부족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지션을 좀 구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의미 있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자의 포트 아웃보다는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약간은 좀 중기적인 관점 흐름들을 좀 보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릴 테니까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V자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포트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